안상욱입니다. 저는 지금 로봇트리 대표를 맡고 있고 페이퍼토이 로봇 제작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로봇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이 완구, 장난감, 그리고 조금 나가서 스마트 토이까지도 전부 종이로 제작, 개발하는 일입니다. 사실 종이 로봇을 만든다는 개념은 없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로봇에 대한 지식과 완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이나 하드웨어 기계공학에 대한 이해도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봇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로봇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로봇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반되는 기초적인 과학 지식들 그리고 수학 지식들은 조금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사실 종이 로봇을, 페이퍼 로봇을 만드는 전망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로봇 관련 분야나 4차 산업혁명에 맞닿아서 코딩,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기계공학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 혹은 일반인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일단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이나 혹은 로봇 관련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에 마찬가지로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실제 학원이나 혹은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장난감을 만들기 위한 양산이나 생산 설비 혹은 제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혹은 내가 아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단순한 자아실현적 욕망은 가지고는 있었지만 어떤 직업을 해야 되겠다 혹은 어떤 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진로에 대한 확신은 없고요. 다만 20대 초반에 제가 문과생에서 로봇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로봇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상호명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마블의 아이언맨 같은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로봇에 대해서 나처럼 접근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런 페이퍼 로봇, 완구 그리고 스마트 토이 쪽으로 관심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흥미와 적성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돈이 아무리 많이 벌게 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혹은 정말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많이 소위 얘기하는 현타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와 잘 맞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해보고, 사실 돈이나 혹은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완구를, 저희 회사의 완구를 레고처럼 인지도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웹상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게임의 장난감 총이 될 수도 있고 로봇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실제 리얼라이제이션화 해서 완구, 그다음 장난감처럼 만들어서 가족으로 배송해주는 이런 환경을 저희는 구축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직업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가장 일치하면 제일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때때로는 따로 분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직업은 직업대로 가지되 진로를 찾아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진로를 찾기 위해서 그 중간 수단으로 직업을 거쳐가는 단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좀 동일한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리고 나의 자아실현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것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퍼 로봇 그리고 로봇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직업까지 연결이 됐고 이제 대표로서 회사까지도 이제 경영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일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무책임한 것 같고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고 뭐 열심히 놀아도 열심히 게임을 해도 좋지만 이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한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내가 관심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중학교 때 겪을 수 있는 경험과 성인이 되었을 때 겪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른 편인데, 이게 중학교 때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찾아보고서 연습하지 않으면 이건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꼭 어떤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좀 리서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트리 안상욱입니다. 이제부터 저희 종이 로봇, 페이퍼 로봇을 만들기를 시작할 건데요. 사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의 종류가 매우 많은데 2가지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경찰 로봇 포리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트리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종이 로봇의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경찰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종이 로봇을 조립을 할 것입니다. 일단은 제품은 이렇게 종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 구성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는 간단하게 오늘 조립하는 종이 로봇의 이제 내부를 구성하는 기계 원리들에 대해서 설명과 제품 정보가 이제 들어가져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은 종이가 파란색 한 장, 빨간색 한 장, 흰색 한 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까지 들어가 있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종이 로봇이기는 하지만 이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제법 튼튼한 종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A4 용지 종이보다 잘 구겨지거나 휘어지지 않고요. 조립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간단하게 진행을 위해서 설명서를 보지 않고 조립을 할 예정이지만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설명서는 1번부터 21번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소요 시간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4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01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P1에 1 그리고 P1에 3이라는 번호들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 특수 종이를 보면은 이쪽 왼쪽 상단에 P1에 그리고 1번을 뜻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P1에 3은 P1에 3번, 그리고 이게 P2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1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포리 1번, 포리 2번, 포리 3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1-1을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뜯는 방법은 종이지만, 튼튼한 종이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뜯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바깥 테두리를 잡고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은 쉽게 종이들이 뜯어집니다. 물론 너무 세게 하면은 종이가 다 뜯어질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신경을 좀 써서 뜯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실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과 그다음 실선이 잘 보이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선이 잘 보이는 부분이 바로 바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선이 없는 부분이 안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립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실선 부분을 조금씩 손으로 구부러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이는 이 실선들은 모두 구부러뜨리면은 조립이 상당히 쉬워지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씩 구부러뜨려서 P1-2를 뜯어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다음은 P1-3번을 다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선이 없는 부분이 안쪽 면이기 때문에 실선이 있는 부분을 조금씩 구부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P1-3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P1-1에 이 구멍이 있는 부분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기본 이 도면들은 2D 도면이고 저희가 조립하는 것은 3D
도면이기 때문에 조금 입체적으로 조립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바깥쪽 부분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어서 위에 있는 부분을 먼저 좀 집어넣고, 다음에 바깥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접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윗부분을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종이가 잘 들어가게 되면 끝까지 소리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끝까지 넣으면 톡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과 오른쪽도 이렇게 접어서 옆부분을 한 번 더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만 이제 먼저 꺼내주고요. 반대편으로 손을 잡아 당겨서 끝까지 밀어 넣어 준 다음에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끝까지 손 끝으로 살살 잘 밀어주면은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게 조금 처음에 조립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종이라는 재질에 대해서 플라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친숙해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요. 사실 1번이 가장 어려운데, 이것만 넘어가게 되면은 잘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을 밀어서 손톱 끝으로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잘 끝까지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칼이나 풀 같은 걸 사용하지 않아도 사실 만들어서 고장나거나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접어서 끝까지 밀어주면은 01번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거는 잠시 내려놓고 내부에 있는 기계 구조에 대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은 P-4번 그리고 P-5번. 일단 먼저 조립해 보도록 할게요. P-5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선이 없는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살짝씩 이렇게 먼저 접어줍니다. 이것은 이제 로봇을 구성하는 기둥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멍 안쪽으로 밀어서 끝까지 넣어주면은 한 번만 넣지 말고 이렇게 2번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넣게 되면은 잘 빠지지 않고 기둥이 잘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육각 기둥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P3-1번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1-7번까지. 사실 P1-7번은 조립을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품인데 약간의 멋을 위해서 추가가 된 부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조립을 하려고 하면 P1-7을 먼저 3-1에 꽂아주고 완성되면은 이렇게 이제 되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부분과 옆에 있는 부분을 살짝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아도 이 실선이 있는 부분이 바깥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려를 신경을 써서 조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조립했다고 해서 굳이 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완성됐을 때 제품이 조금 더 이쁘냐 덜 이쁘냐에 대한 차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P-4번을 P3-1번에 마찬가지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몸통보다 조금 쉬운 게 직선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고 반대쪽으로 잡아 당겨줘서 한 번 더 감아서 집어넣으면 완성입니다. 조금 어려울 때는 집에 있는 핀셋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반대쪽에서 손을 잡아 당겨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핀셋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손톱이 없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이런 종이 조립을 처음 해보시는 친구들한테는 핀셋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짜잔, 포리의 내부를 이제 구성하는 기어가 일단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기둥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이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을 때는 이 원을 잡고 조금씩 기둥 쪽으로 잡아 당겨주면은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기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아까 전 완성한 몸통에다가
이제 이 기어를 이렇게 톡 집어넣어주면 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손잡이가 필요해서 손잡이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2-2번이네요. P2-2번을 먼저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손잡이도 이렇게 접지 말고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먼저 손톱으로 살짝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에 손잡이를 걸어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꽂아줘야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이빨 부분과 이 포리 몸통의 홈 부분을 같이 맞추어서 육각 모양으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 여기서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살살 눌러주면은, 원래 이게 이제 안 빠지게끔 이빨이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검지를 이렇게 잘 눌러서 종이가 살짝 우그러뜨려줘도 괜찮으니까 밀어 넣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주면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접어서 닫기만 하면은 포리의 손잡이는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손잡이를 뒤로 돌리면은 이때부터 이제 기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벌써부터 좀 그럴싸하죠. 다음은 이 기어를 받침을 해주는 몸통에 대해서 제작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선을 접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폴리라고 적혀 있어요. 폴리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폴리라고 읽으면 비슷한 이름의 친구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포리라고 읽고 있습니다. 사실 영어니까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날개 부분을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하다 보면 이제 조립을 하다가 좀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조립을 잘하는 사람들은 풀 가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조립을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때는 과감하게 풀 가위를 가지고 와서 갖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저희는 안에 있는 기계 원리 학습과 이 로봇을 완성을 하는 게 목적이지 뭔가 예술품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은 아니니까요. 자, P3-2번, P3-5번을 뜯어서 이 P2-3에 조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선 부분이 바깥에 나가게끔 조립을 해서 여기서 이제 모양을 조금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가끔씩 이제 위아래 반대로 꼽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설명서 상으로는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P3-2를 그대로 밀어줍니다. 보면은 끝까지 이제 들어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손으로 밀어주다 보면 이렇게 끝부분까지 맞추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딱 사이즈가 맞죠? 다음엔 P3-5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밀어줍니다. 로빗을 조립하다 보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금방금방 흥미를 가지고서 잘 하는데, 조금 어렵고 조립이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조금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하나씩 맞추어 가거나, 아니면 칼이나 풀 가위 쓰면 되니까 그렇게 완성을 해가면 좋겠어요. 다음은 P2-8. 이거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금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조립을 해서 꽂아줍니다. 자, 다음은 이 위에 구멍을 마찬가지로 먼저 밀어서 기둥을 고정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바깥 부분에 대해서 먼저 꽂아주고, 다음에 이 튀어나온 부분을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은 이 부분에 고정이 됩니다.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에다 손을 살짝 넣고 손톱으로 살살 눌러주면 고정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고정이 안 되고 양쪽으로 다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흔든다고 뭐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고 조금 이따 옆부분까지 마저 마무리를 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2-1번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긴 기둥인데 실선을 바깥으로 나가게 살짝 접어주고 육각 모양의 기둥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끝까지 밀어줘서 처음 설계 도면을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인다고 하면 제 자랑이죠. 네,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은 사실 정말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사출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기둥 모양의 외형을 철판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용액을 부어서 녹인다든지 혹은 그 칼로 잘라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종이로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그 플라스틱을 줄여서 환경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종이로 진짜 로봇을 못 만들까? 라는 이제 단순 호기심과 도전의 목적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종이가 제조 원가가 가장 저렴합니다. 자, 다음은 P3-3번의 구멍에다가 이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짜잔, 기둥이 완성됩니다. 자, 다음은 이 기둥을 여기 보이는 이 구멍에다가 끝까지 밀어 넣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원의 기어와 이 세로로 된 기어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형태예요. 이거를 우리는 베벨 기어라고 불러요. 베벨 기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기어 중에 하나예요. 로봇들의 관절들도 기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동차 그리고 자전거 같은 것에도 베벨 기어가 들어가 있어서 기어와 기어끼리 이렇게 수직으로 맞물렸을 때 돌아가는 것을 베벨 기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다음은 베벨 기어를 고정하는 P1-6번 핀을 찾아서 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1-6번은 이제 위에 있는 구멍을 잡고 옆에 있는 이제 이 선에다가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아예 핀을 고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 그냥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사실 잘 안 들어가면은 잘 안 들어가는 대로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부분은 고정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너무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 이러면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과감하게 빼고 여기서 칼이 있다면 선생님은 손톱으로 할게요. 구멍을 살짝 넓혀주면 돼요. 다음은 여기서 구멍을 이제 밀어주면은 구멍을 살짝 넓혔으니까 훨씬 잘 들어가죠. 다음은 여기다 베어링, 그러니까 잘 그 기어들이 돌아갈 수 있는 약간의 윤활유 작업을 해주는 베어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베어링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두 개를 넣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두 개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육각기둥이 조금 더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위에다가 이제 한 번 더 견광등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상태에서 잠시 놔두도록 하고 포리의 앞면을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1-2번을 찾아볼게요. 포리의 얼굴입니다. 자, 옆에 이 부분을, 옆머리 부분을 끝까지 조립을 해주고요.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이제 조립이 다 완성이 되면은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안 들어간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일단은 걸쳐놓고 그 상태에서 먼저 앞부분을 조립을 해주면은 제품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팁 중 하나는 이마에 있는 부분을 먼저 고정을 하고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조립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예요. 다만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설계를 해 놓은 이유는 이제 조립이 완성이 된 다음에 잘 안 빠지게끔 선생님들은 설계를 하고 싶어서 조금 단단하게 집어넣기 어렵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테이프를 써도 괜찮고요. 혹은 반대쪽에서 이제 핀셋이나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는 상태에서 끝까지 밀어주게 되면은 완성입니다. 다음은 P3-7로 이 엉덩이 부분에 부품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 P3-7번으로 막아줄 건데요. 여기 이제 구멍을 이렇게 살짝 집어넣고 이거는 손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한 것 같아요. 네, 이러면은 몸통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경광등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경광등이 돌아가게 되겠죠. 자, 다음은 경광등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나머지는 장식품들이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P3-4번이고요. 옆머리를 집어넣어주면 제품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P2-7번도 마찬가지로 뜯어서 동일하게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P1-8번을 뜯어서 저 두 경광등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고정을 해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P2-7번과 P3-4번의 이제 모양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정반대 모양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고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P1-8번으로 이렇게 감아서 그러면 경광등이 완성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P2-10번과 P3-9번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색상별로 붙여주면 됩니다. 서와 마가 무슨 뜻이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캐릭터의 디테일한 설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포리 캐릭터는 경상도 대구 출신의 이제 경찰이에요. 그래서 사투리를 조금 쓰는 방언을 이제 쓰는 친구인데 거기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마, 서라, 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완성됐으니 뒤에 있는 손잡이를 돌리면 이렇게 위에 있는 경광등 빙글빙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은 어떤 기계 장치 이제 전자 부품 기계 장치 없이 물론 수동이지만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안에 있는 기어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베벨 기어가 들어가 있는 경찰 포리를 이제 장식품 빼고 완성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여기까지 했던 친구들은 이제 끝내고 싶은 친구들은 끝내셔도 되고 이제 나는 조립을 완성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추가 이런 부품들을 달아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설명이랑 같이 해야 돼서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설명의 속도를 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부분은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뜯어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P1-5번을 살짝 접은 다음에 여기서 P2-9번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팔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빨간색 부분 P2-9번으로 이제 양쪽에 걸어서 고정해주는 형태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조립하다가 가끔씩 이제 완성된 후에도 조립하기는 어렵진 않지만 완성된 후에 조금씩 이제 빠지는 현상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서 혹시 내가 조금 더 안 빠지고 계속 튼튼한 제품을 가지고 싶으면 팔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팔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반대쪽 팔을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팔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음주 측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2-11을 뜯은 다음에 여기다가 P2-12를 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고 P1-9번을 뜯어서 꽂아주면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음주 측정기입니다. 마지막으로 P3-8번과 P2-6번 같은 경우는 뜯어서 모양만 잡고서 조금 있다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 여부는 원래 남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이쪽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먼저 이 P3-8번을 꽂아서 완성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팔을 이제 붙여줄 건데요. 일단 먼저 P2-9번에다가 음주 측정기를 먼저 달아주고 이렇게 몸 옆에 걸어준 다음에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이렇게 살짝 당기면은 팔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반대쪽 팔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완장보다 팔을 먼저 꽂아주는 것을 이제 추천해요. 로봇의 팔을 걸어주고 다음에 이 완장을 바깥 부분에 걸어서 집어넣어주면 포리의 완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페이퍼 로봇 경찰 포리를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